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9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네바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날 개최한 당원대회 코커스의 후보로 사실상 단독 등록해 지난달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네바다주 경선까지 3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공화당 네바다주 경선은 지난 6일 네바다주 정부가 주관한 프라이머리, 이날 공화당이 개최한 코커스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프라이머리에는 남은 2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만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네바다주 주의회가 2021년 법을 제정해 경선을 모든 등록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이에 반발한 공화당이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코커스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커스에만 후보로 등록했고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코커스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기 위해 여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면서 프라이머리에만 등록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사실상 단독 입후보한 프라이머리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프라이머리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0% 이상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대통령도 공무원인지가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보수는 물론 진보파들까지 한 곳의 주에서 연방 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통제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경고해 연방의회의 구체적인 입법으로만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과거 부통령 퇴임 때 고의로 정부 기밀 문서를 유출해 보유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고 반박했고 자신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격앙된 어조로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이 기밀 고의 유출 보관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증거들이 상충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의로 기밀을 유출해 보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 기억력은 괜찮다면서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배심원단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증거로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기밀 문서 유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1.5%에서 2.2%의 성장에다 또 2%대 초반의 물가 진정으로 불경기가 없는 물가 잡기라는 연착륙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월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고 연방 예산 적자는 1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나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경고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의 이용기 한인 회장이 한인회관 동파 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성 이사장, 김민아 사무국장과 함께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이용기 한인 회장은 수령한 보험금을 한인회 메인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말을 했고 한인회 측은 2023년 3월 중 수령한 15만 8,417달러의 보상금 체크를 공개했으며 이를 한인회 계좌에 4월 4일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용기 회장은 보험사 클레임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보험사에 사진을 보냈긴 했지만 클레임을 한 것은 아니며 클레임을 걸지도 않았는데 몇 달 뒤에 체크가 와 있어 스캠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당 사고 보상권을 담당했던 보험사 에이전트 K씨가 이용기 한윤 회장에 직접 연락해 클레임을 걸었다고 증언한 것과 전혀 상반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1년 넘도록 왜 한인회 이사회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언론에서 한윤 회장의 부족한 점을 연일 언급하니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 급한 대로 한 달에 7,000불이 넘는 유틸리티 및 보험료 등과 15,000불이 넘는 건물 재산세 등에 우선 사용한 것이라며 후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윤회 계좌의 1월 스테이트먼트에 따른 잔액은 2만 4천여 달러로 지난 10개월 동안 보험금 15만 8,417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유용했는지는 단 한 번의 재무보고나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윤회 35대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해 이용기 한윤 회장에게 배신감을 드러냈고 일부 이사진들이 분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인사들은 이용기 한윤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직 이사는 이번에 이 회장이 안 됐으면 15만 불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졌을 것이라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를 쓰고 회장을 또 하려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제35대에 이어 36대를 연임하는 이용기 한인 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논란 속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른바 제3지대로 불리는 4개의 정치 세력이 당을 합쳐 이번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소속된 원칙과 상식 측은 한국 시각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4개의 세력으로부터 한 명씩 추천을 받아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게 되고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당 합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9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